그래서 부모는 교사처럼 가르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정 하고 싶으면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모가 교사 역할로 자기 아이만 데리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다른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거 하고 싶으면 친구들 불러서 같이 해라. 그리고 정식으로 하는 게 좋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런 상태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질문을 하시거나 하면서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는 조금 그때 얘기를 하세요. 일단 지금 강의가 기억사가 독해여서 그런 건 못하는데 저는 수업을 하는 거를 권해요. 수업을 하는 걸 권하는 거는 뭐 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뭐 자기 아이만큼만 수업을 하는 거죠. 자기가 아이가 2명이면 2팀만 하는 거지. 큰애 작은애. 그 이유는 우리가 자랄 때하고 너무 달리 요즘 아이들의 변화된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애만 보면은 자꾸 나의 옛날 모습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 애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아이 또래를 불러서 같이 하면 걔들도 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알아서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의 친구를 불러서 같이 왜 수업을 하냐면 수업이라는 압박 속에서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큰애 팀 하나, 작은애 팀 하나, 2팀만 운영을 하고 수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괜찮다. 가능한 대로 수업을 해라. 정 부담스러우면 첫째는 맡기고 둘째는 자기가 수업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자기가 자신 없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애를 맡기면 자기와 같은 학년만 모아서 자기가 따로 그 아이랑 교재니 뭐니 양식을 다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 달 뒤에 진행하는 걸로 했고 자기랑 똑같은 식으로 수업을 해라. 그랬을 때 모습이 잘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준비 과정부터 봅시다. 우리는 발표를 시키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발표하라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 이런 거를 하고 하죠. 가위바위보는 되게 진 사람이 선택을 하게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선택하려면 진 사람은 짜증을 내죠. 가위바위보도 졌는데 또 선택도 그러니까 둘 다 진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쁜데 진 사람이 선택하게 하면 좀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 사람이 자기 원하는 걸 선택을 해. 발표를 할 것인지 뭐 쓰기를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애매한 형태에서 덜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발표를 정할 때 누군 4명이면 1, 2, 3, 4등 정하는 건데 늘 어떤 애는 1등만 정하고 늘 4등만 정하면 그걸 바꿔야 돼요. 늘 고정적인 건 별로 안 좋거든요. 늘 1등한 애는 부담스러워서 빨리 그걸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해버리고 치우려고 그러는 거고 4등은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 1등만 한다 그러면 이제 1등에다 시간을 조금 늘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되게 3등, 2등, 3등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목표가 30분 목표라면 1등은 다 하기 싫으니까 20분, 2등 25분, 3등 30분, 4등 25분 이렇게 만들면 이제 3등 하려는 애가 고민이지. 3등은 제일 길잖아. 그럼 이제 바꾸는. 그래서 그 순서가 늘 바뀌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 수업할 때도 4명이 같은 자리에 항상 있는 거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애 보고 바꾸라고 곤란하니까 학교에 정해져 있잖아. 우리 같으면 움직이니까 선생이 자리를 바꾸는 게 좋아요. 초기에는. 나도 뭐 내 자리는 항상 고정돼 있긴 한데 내가 어느 집에 가거나 애들이 조금 좀 아직 안 잡혔다 그럴 때 애들이 내 눈치를 보고 집중을 자꾸 안 하고 눈치 보면 자꾸 잔머리 쓴다고 할 때는 뭐 틀을 흔들어 놓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리를 움직이면서 잘 바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4명이건 6명이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고 내가 끊임없이 애를 쓰는 거니까 목표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아이들이 애를 쓰게끔 만드는 거. 그러려면 어떤 구조를 짜야 되냐 해서 자리가 생각보다 커요. 자리가 고정되는 거에 상당수는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선생이랑의 관계 때문에 자기가 딴짓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집에서 수업할 때 나는 몰랐어요. 그 창건 선생이 알았는데 내 머리 위에 항상 시계가 있었어. 걔는 안 보는 것 같으면서 15분 발표하라 그러면 시계 못 보게 하거든요. 왜냐면 시간 맞춰서 분량을 딱 마지막에 채우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모르는 상태로 하는 건데 내 머리 위에 시계를 몰래 뒀으니까 그 집에서 난 몰랐지. 걔가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걸. 그거를 몰라가지고 걔는 안 늘었어. 막판 안 늘었는데 그런 것들이 자리가 고정되거나 이럴 때 애가 짱구를 불리는 거라서 그걸 계속 흔들어 나가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뭘 저항이 세면은 뭐 그것도 적당히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고도 그렇죠. 사고도 같은 형식이나 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되면 이거는 뭔가 짱구를 불리거나 뭔가 애쓰지 않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표를 얘가 항상 15분에 15쪽을 한다. 책이 어렵건 항상 그렇다. 그건 짱구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읽건 열심히 안 읽건 그 다음에 책이 재밌건 재미없건 어렵건 쉽건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걔는 늘 그렇다. 그럼 잘하는 게 아니라 전 짱구다 그러는 거예요. 자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5분 후에 하라 그럴 때 걔가 5분 후에 알았어요. 그리고 늘 5분 후에 계속 발표한다. 좋은 건 안 돼요. 그렇죠? 자기가 준비가 잘 됐으면 5분이 하라 그러고도 4분쯤에 야 시작해라 그럴 때 알았어야 할 수도 있고 준비가 덜 됐어야 할 수도 있어.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발표하라 그러면 무조건 시계 보고 5분 있다 할게요 그럼. 그러면 적어든 책이 어렵건 쉽건 5분 후에 하라 알았어 5분 후에 할게요. 그리고 5분 후에 딱 하는 거 저거 좀 수상한 거다. 그렇지? 형식적으로 하는 거다 되지.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잘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느 땐 준비가 잘 됐고 어느 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선생님이 싫은 소리 해도 내가 준비를 조금 더 하겠다고 하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 상관없이 늘 하는 거는 늘 준비가 완벽할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부터 보는 거예요. 5분 있다 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그림책이나 얇은 책은 5분 동안에 자기 발표할 분량은 대충 보죠. 그림책도. 아니면 조금 두꺼우면 이제 다 못 보잖아. 15분. 근데 그거를 5분에 하라 그래도 알았어요. 그러고 계속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네. 누구는 보다 말고 딱 접는 애 있고, 누구는 분량만큼은 표시해뒀다 그거만 반복해 보는 애고, 이런 걸 보면서, 그게 마찬가지로 그것도 늘 반복하는가? 저런 틀로 늘 반복하는 거는 역시 딴 데, 어디, 관심은 딴 데 두고서 선생님 시키는 것만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를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창간 선생이 어느 날 한 번 수업 오면 잘 모르고요. 여러 번 봐서 걔가 평소에 하는 형태의 틀이 있는데 뭔가 느낌이 뭔가 있는데 그때랑 다른 거 했을 때 그걸 딱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관도 한두 번 하면 안 되고요. 한 팀을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서 보통 저는 저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은 좀 달리 했어. 오늘은 발표를 빨리 했다거나 오늘은 책을 더 보겠다. 발표하라 했더니 아니 더 볼게요라고 웃기면서 더 보거나 이럴 때 제가 왜 저러지? 뭐의 문제인가, 책의 문제인가, 뭐 태도의 문제인가 이걸 보면서 변화나 발전 가능성을 보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걔만의 일반적인 상황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머릿속에 들어오고 쟤한테는 지금 뭐가 가장 부족하니까 이걸 좀 초점을 둬야 된다. 기억으로 말하면 쟤는 기억이 좀 엉성해. 그리고 쟤는 순서가 바뀌어. 쟤는 너무 부분적으로 자세야. 그리고 자세한 것끼리 연결고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내가 걔에 대해서 초점을 갖고 있고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런 틀에서 걔가 늘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달라졌다. 그럴 때 그 달라진 게 뭐냐? 왜 달라진을 추론하면서 저런 걸로 성장할까 말까를 보죠.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준비 과정이. 근데 보통 이제 선생도 우리처럼 태도를 안 보고 결과물을 본다 그러면 발표하는 것만 보죠. 그렇죠? 발표한 내용만 보겠지. 발표한 내용은 전 심한 경우 거의 듣지도 않으니까 딴 데 신경 쓰니까 중요한 거는 발표하는 발표한다고 보는 거고 발표 안 하는 준비한 애나 쓰는 애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하나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제가 얼마큼 애쓰고 있는가 중요한 건 그 전보다 애쓰고 있는가를 봐요. 그래서 준비 과정이 생각보다 짧지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수업 자체가 맨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맨 처음에 선생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애가 물론 천성이 그런 애도 있지만 나한테 말 거는 애, 선생님 뭐 머리 잘랐네요? 뭐 이런 거를 난 되게 싫어해요. 그거는 그 떠보는 것 같은 오늘 선생이 기분이었던 걸 떠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난 대꾸 안 하고 오늘 준비가 잘 됐네 딴소리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아니야 이거 그러지. 그래서 처음에 긴장을 빡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통 긴장은 이렇게 되거든요. 긴장은 이게 수업에서 이게 90분이건 60분이건 뭐 120분이 한다면 긴장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처음에 긴장 세게 했다가 점점 내려가. 그리고 나중에 올라오는데 대체로 이게 여기랑 얼추 비슷하거나 조금 낮거나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학교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친해지는 형태로 편하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낮은 상태예요.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리거든요. 대단히 힘들어요. 대단히. 그러니까 처음에 긴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긴장을 하고 서는데 이 상태는 공부 안 되는 거거든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편하게 서로 마음 풀어놓고 편하게 하고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공부하자 그럴 때 이게 힘들잖아. 끌어올리려면. 계속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빡세게 한 다음에 풀어지는 거를 허용을 하고 마지막에 조금 올리고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다음 책 의문 갖게 하는 형태거든요. 이거 끌어올리는 건데 실제로 그 수업도 한 1년 정도 옛날 연구 자료인데 그 아이의 의문 갖기 형태로 봐가지고 처음에 이 정도 의문 갖기 수준에서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1년 정도보다는 1년 다시 올라. 처음에 애가 긴장해 발표도 그래 긴장했다가 점점 내려왔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정체기가 좀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게 해야지만 되지. 처음에는 느슨하게 하고 이제 슬슬 하자. 이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처음에 애가 긴장한 상태에서 애 긴장을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니다. 힘들면 쉬게 해주면 돼요. 쉬게 해주거나 그러니까 걔가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우리 목표로 긴장을 타주죠. 몇 분에 몇 쪽 해라 그러잖아. 그리고 애가 힘들면 어떻게 할까? 그럼 애가 더 읽겠어요. 그럼 더 읽어라. 그 다음에 내가 책을 읽어줄까?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 또 그 목표라 긴장이 기본적으로 목표니까 그 목표를 결코 낮추거나 애랑 편하게 친한 관계로 해가지고 넘어가지 않다지. 난 기본적으로 교사랑 학생은 친한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권위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교사가 때리지만 할 뿐이지 여전히 그 권위 내지는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 힘은 아니어도 말로라도 상처를 줄 수 있고 여전히 평가를 하는 사람이라서 결코 대등하거나 친해지는 건 많지 않다. 오히려 이 사항을 짧게 갖거나 아니면 자기가 내가 주변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니까 내가 교사가 아이하고 편한 관계가 아니라 나는 이 아이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내가 막아줄 이 주변으로부터 내가 막아줄 테니까 네가 여기서 최대한의 네가 애쓴다거나 네가 뭘 해라. 애써도 결과 안 나오면 아이는 보통 학교에서는 혼이 나니까 애쓰지 않는 거거든.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네가 애쓰면 내가 애쓴 만큼 인정해줄게. 어떤 형태로건 내가 주변 환경부터 막아줄 테니까 네가 애를 써라. 라는 식으로 얘기지. 나랑 친구가 되거나 편하게 관계를 맺지 말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가장 저렇게 잘 드러나는 게 처음에 창란 선생 보고 특히 처음을 자꾸 뭐라 그러는데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나 왜 늦게 온지 모르겠어. 맨 처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5분쯤 일찍 와가지고 선생과 학생이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뭘 하는가를 봐야 돼. 그 순간에 그 수업의 한 절반 이상은 좌우를 해요. 전 그렇다고 보거든요. 아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 준비 과정에서 아무 소리 없이 이제 그 가위바위보 정하고 그 5분 있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빳빳해요. 되게 불친절한 정도로. 그때 긴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긴장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긴장하고 들어온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걸 풀어줘 버리면 쭉 내려가죠. 그 다음에 집중하려고 그러면 이게 힘이 드는 거거든요. 저 처음에 긴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을 원해요. 자꾸 편을. 그러고서 그거를
아까 말했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네가 하는 거를 다 허용,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야 5분에 발표라 발표해 그게 아니라 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나 자신 없어요 딴짓 할래 아니요 조금 더 볼게요 라든가 나는 뭐 할게요 그런 거를 오히려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거를 다 허용을 해주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는 거지 목표를 낮추는 걸로 풀어주는 건 긴장 푸는 건 별로 안 좋다 그런 얘기. 제일 센 애들이 그림책 그 똘똘한 데가 나가서 책을 읽을게요 소리내서 이런 데가 있어. 그건 아주 좋은 태도거든요. 근데 집에서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 어떡할래? 어떻게 해볼래? 그래 소리내서 읽을게요. 그래 여기서 읽으면 방해되는데 저쪽 가서 읽을게. 그래 읽어라. 내가 시켜도 할까 말까 자기가 스스로 하는 데가 있어.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떤 들어 내가 더 뭔가를 하게요. 더 애쓰게요잖아. 더 준비를 할게요. 그럴 때 그렇게 해라. 마치 내가 아쉬운 듯이 얘기를 하죠. 잘했다가 아니라 그래 바로 하면 좋겠는데 그래 해봐 그러면서 자기가 나랑 싸워가면서 내가 애써서 하는 거지. 내가 세운 목표에 동의를 하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나랑 싸워가면서 내가 5분 있다 하라는데 아닌 거잖아. 버티면서 자기식으로 준비를 더 한 상태에서 온다 이거지. 그런 것들이 적극적인 거고 잘한다고 봐요. 그래서 준비 과정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야. 계속 책을 읽고 있다. 이 자료에 보면 5분에 한다고 했는데 계속 서 있다. 책을 어떻게 읽냐를 잘 봐야죠. 그 처음에 관찰이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과제를 처음 과제잖아요. 그 수업의 처음 과제, 첫날 과제 아니 그 수업의 처음 과제죠. 5분 있다 발표를 하라. 이렇게 해가 5분에 바로 하는 것도 좀 쩍 좋은 건 아니거든요. 빨리 하든가 늦게 하든가 자기 식대로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식대로 내가 시킨 것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됐으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럼 더 빨리 하는 데는 그러지 뭐 좋아 준비가 안 돼. 뭐 3분 있다 하면 3분 깎아줘. 그러면 하는 애도 있죠. 되긴 하죠, 그렇죠? 잘 안 돼도. 근데 자신 없으면 못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움직이게 해갖고 아이가 그 수업이 수동적이나 타성적으로 하지 않고 자꾸 계속 흔들어주는 거예요. 흔들어주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죠. 자기가 좀 편하게 시간도 줄이거나 그러면 유리하잖아. 아니면 내가 준비를 좀 잘하거나 그러면 점점 제가 애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그 준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좀 덜 신경 쓰는 것 같다. 특히 관찰자로 보면. 좀 약간 예. 질문이 있는데요. 두 가지인데 우선 한 가지 먼저 할게요. 근데 그 저희가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제각각이에요. 6시에 수업인데 5시 반부터 와서 노는 아이가 있고 6시 5분에 오는 아이가 있고 10분에 오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처음에 그 긴장을 잡기 위해서 같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게 되면 아이마다 오는 시간이 다 다르고요. 저는 수업 시간 전에 뭐 하든지 신경 안 써요. 수업 시간 신경 안 쓰고 시작되면은 듣기부터 해요. 그래서 듣기를 한 15분쯤 하니까 늦게 온 애는 조금 듣는 거지. 그래서 15분쯤 지나면 대충 다 모이지. 그러니까 전에 오는 데는 수업이 아니니까 그냥 떠들지 않으면 알아서 책을 보든지 딴짓하든지 신경 안 써요. 개입을 안 해. 거기다 긴장 주지 않으니까. 소리 내서 여기만 방해하지 않으면 뭐라 안 그래.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그 전 수업 방해하는 뭐라 안 그럴 뿐 아니라 수업 자체가 없으면 내 자리 들어가거나 내 일을 봐. 너 알아서 해. 지금 수업 아니니까 넌 자유롭게 네 맘대로 해. 책을 보고 안 보고. 그래서 보죠. 어떤 애는 책도 안 꺼내고 가만히 있는 애가 있어. 야, 저 신기하대. 어떻게 책도 안 꺼내지? 그럼 이제 그것도 수업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뭐라고 그랬어? 오늘은 준비를 많이 했네. 책도 안 꺼내고. 아니요 그러지. 아니 긴장 안 되는가 보지 뭐 책도 안 꺼내놓고 그럼 이제 그래. 근데 그런 얘기도 수업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지 수업 전에 안 한다. 내가 할 때 책을 잘 안 읽고 30분 일찍 와서 읽게 시킨 적이 있어요. 그거는 수업은 느슨하지만 수업은 수업이잖아. 걔네가 그만큼 뒷시간에 긴장도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스트레스를 나중에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충 끼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그 수업 전에 딱 수업 그 기간만
내가 강하게 하는 것이 그 밖에는 크게 방해만 안 되면 내뿐다. 그런 얘기. 그리고 아까 자기 아이를 끼워서 소그룹으로 이제 수업할 수 있으면 하라고 네. 했는데 사실 자기 아이를 수업하게 되면 부장님께서 엄마는 엄마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아이를 수업하게 되면 이게 일상생활에서 엄마 이기보다는 교사는 연장선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일반적인 게 네. 내가 다른 선생한테 내 애를 보내면서 내가 누구를 수업한다고 할 때 그쪽 사람들이 잘 안 믿지. 자기는 좋은 선생한테 믿고 그러잖아. 그래서 처음 수업할 때는 내 아이를 끼고 해야지만 온다는 얘기지. 내 아이를 보내도 내가 수업을 맡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당연히 빼야 돼. 빼는 게 맞아. 그러니까 하다가도 중간에 빼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팀이 안 모이지. 내 아이는 저 선생한테 맡기고 딴 애를 나한테 가르치면 학년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그 엄마들이 좋아하겠어? 나도 다 그 선생한테 하고 싶어 하지. 자기 애는 좋은 누구한테 맡기고 그게 안 돼. 그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같이 수업을 하더라도 한 몇 년 지나서 부딪히면 되게 한 3년 아니면 5학년 정도 되면 다른 선생님 보내는 쪽을 생각해야 돼요. 그거는. 그럼 만약에 내 아이가 끼어서 수업하게 되면 가장 조심해야 될 점 무엇일까요? 초창기만 하게 된다면 저는 애를 끼고 수업을 시작하지는 않아서 혹시 하게 되면 이게 그것도 네. 거의 어려워요. 내가 대등하게 해도 아이는 섭하다 그러고 그렇다고 더 걔만 빡빡하게 할 수도 없고 풀어줄 수도 없고 그 방법이 없어요. 별 수 없이 이거는 공식적인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뭐. 공식적인 거니까 그래서 엄마라 부르지 말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뭐 그것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집에서의 관계보다 그 공식적으로 교사 학생 관계가 다른데 애가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겠어. 당연히 엄마는 나보다 다른 애들한테 더 그 허용적이고 나한테 빡빡해. 그렇게 아무리 안 해도 그렇게 애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감수할 수밖에 없어. 지금 22분 지났는데 혹시 질문 받을까요? 혹시 질문 하실 분도 있나요? 잠깐만요. 저번 시간에도 그 수아님 얘기하시는 것이 평가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제 기억력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애쓰는지만 본다. 하면서 지금 권력과 권위를 같이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평가를 한다고 일단 아이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얘기하시는 평가하지 않는 자세를 취한다와 약간 상충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조금 더 보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르치건 가르치지 않건 평가건 안 하건 기본적으로 권력이 있는 거라고 봐요. 권력이 있는 것이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할 때 관점이 우리 자꾸 가르치는 것만 신경 쓰니까 이제 가르치면서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헷갈리는데 저는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라 생각하니까 애가 스스로 애써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까를 궁리를 해요. 그거를 내 권력으로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센 형태라면 제일 좋은 게 그 아이들 구성이 애매할 때 아이들을 재배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가 한 명이 새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나 한 명이 들어올 때 그 내부 관계가 확 바뀌면서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내부에서 그 다음에 자리 배치를 달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자리 배치를 달리하거나 아니면 교재를 크게 확 바꾸거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읽어주기를 한다거나 부모랑 소통하면서 뭘 해주라 그러거나 그러니까 그 환경을 내가 권력 가졌으니까 나름대로 뭔가 크게 바꿀 수 있는 초점이 지금 현재 내가 애를 어떻게 잘 가르치는가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애가 애써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까. 일단은 나 혼자 내 수업에서 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사람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엄마한테 요청을 하거나 그래도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수업의 일부를 헐어가지고 내가 읽어주기를 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은 하나의 관례가 돼가지고 15분 읽어주기가 됐어요. 아직은 난 수업을 90분만 줄여가지고 못하는데 한 2시간 한다 그러면 앞에 15분 뒤 15분 읽어줄 수도 있어. 많이 읽어줘야 되는데 나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수업하는 것보다 차라리 읽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애들이 집에서 대충 읽고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눈치가 좀 보이죠. 밤에 읽어만 주면 수업 같지 않잖아.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읽어주기를 따로 수업 말고 빼고 따로 하긴 하는데 그런 식의 애가 열심히 안 한다 그럴 때 애가 왜 열심히 안 해? 왜 열심히 안 했지? 뭐가 문제라고 할 때 애 의지나 이쪽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한가가 아니라 얘 환경, 수업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앞뒤로 뭘 하고 있지? 빡신 거 오면 못할 거 아니에요. 빡신 것보다는 운동하고 오면 잘 못해. 집중 못해. 태권도니 이런 거 운동하고 바로 한 수업이 좀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조절해 주는 거 당연히 뭐 컴퓨터도 포함되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연구원 자녀들이 많아서 이제 좀 더 부모들하고 소통을 좀 하죠. 그래서 좀 조정을 하는데 안 한 형태로도 초점이 계속 그거예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가능한 애의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애는 열심히 할 때 애는 모르죠. 내가 왜 열심히 하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환경 바꾸는 애는 모르는 거니까. 그랬을 때 저는 아이가 나는 스스로 열심히 하겠다는 쪽으로 갔기를 바라는 거죠. 나 때문에가 아니라 교사 때문에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했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나한테 저항해서까지 내 시킨 대로 말고 좀 다르게 열심히 했다. 그런 형태의 초점을 두게 하고 난 끊임없이 환경 바꾸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고정된 게 아니라 애가 집중이 높아진 대로 낮은 대로 뭔가 성적과 이런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거니까 환경 쪽에다 초점을 주면 조금 좀 편해요. 그렇죠? 내가 가르치는 게 초점을 안 두고 환경에 초점을 두면 권력을 갖다 쓰는 것이고 아이는 평가 안 두고 스스로 할 하는 것이고. 네, 지금 26분 됐고요. 한 1분 지금 준비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잠깐 1분 머리 좀 환기시키고 다시 1분 후에 발표 태도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